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요새 좀 체력이 떨어져서 오늘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교수 이 사회가 움직여서 약 3,400명 이렇게 이제 1차로 서명을 했고 아마 그게 더 번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로 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문재인이 이제 미국 UN 가서 뭐 아마 복도에서 트럼프랑 서서 만나가지고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또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하든 복도에서 잠깐 눈인사를 하든 미국 가서 또 사기 아닌 사기를 치려고 사기도 못 되는 사기를 치려고 지금 꿈지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교수님들이 보통 뭐 이렇게 뭐 발표하면은 거기 가서 하지 않아요?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기자회견 뭐 그렇게 하죠. 예,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청와대 앞에 가서 뭐 넓은 마당에서 했더라고. 3,400명이 다 왔어야 되는데. 예, 한 40-50명 오셨죠. 그렇죠. 예. 예. 그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우리 조 교수님 얼굴 잘 나왔네. 맨 오른쪽에. 그래서 두 번째. 퇴직한 우리 명예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예. 전임 교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밥줄에 지장 없어요? 그거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뭐 벌어놓으신 게 좀 있나 보네. 저도 모르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뜻에 의해서 내 자유롭게 내 지성을 위해서 학문의 길을 택했는데. 예. 저런 껍데기들한테 겁질려서 위축되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세게 나오시는데. 요새 그렇잖아요. 제가 자유민주 레지스탕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할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이죠. 이 조국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파국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파국이라고 하면? 파국이라면 우선 검찰이 물러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 명백한 증거를 가진 거의 범죄 행위들이 지금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적절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을 표면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검찰 제압이었거든요. 검찰을 개로 만들려고 하는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경찰을 앞세워서. 그래서 세파트가 하위 걔한테 그 자리를 내놓겠어요. 어쨌거나 그건 좀 너무 심한 말이고. 너무 심한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카톡을 보다 보니까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제 카톡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다 태극기 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느낌이 뭐냐면 검찰 조직 2,800명, 2,800명이죠. 그걸 또 이끄는 윤석열. 여기가 야당들 다 합친 것보다 나아. 그렇죠. 이게 조금 체계적인 국가 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라. 그리고 우리 문재인 씨가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할 때 권력도 감시하라, 과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빈말로 한 이야기겠지만은 검찰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검찰이 권력의 개로, 권력의 충견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전혀 반대쪽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이 검찰을 제압하겠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전체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라 참 평검사가 봐도 이런 작자한테라고 하는 아마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검찰의 직분에 대한 새로운 이 각오 이런 게 있을 건데 안 물렀을 겁니다. 안 물렀을 거예요. 좀 시닉하게 표현하면
불의는 못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그렇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 경우에는 불이익이기도 하고 불이익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싸우기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 이제 면허 가진 사람들이야. 내가 사실은 뭐 면허 가졌죠. 나오면은 변호사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그 편말을 정의를 들었는데 저 정의를 그렇게 정말 제가 신봉하고 그렇게 숭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법 이전에 뭐 정의라고 그러면은 라틴어의 저스팀, 네. 저스티시아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적정함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네. 적정함을 넘어선 네네. 그리고 우리 시중에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나라의 예. 주인들이 봐도 예.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이런 부조리를 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아닌 예. 사람이 수장을 하면서 개혁의 네. 그 칼을 쥔다. 네. 그게 검찰의 개혁의 대상이 된다.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부정의 문제에 지금 예. 예. 저기 다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국으로 가고 단순히 조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실체, 제 생각에는 네. 껍데기만 남은 저 지식인인데 조국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권력을 바치고 있는 그 세력 전체에 대한 중요한 이 실체를 보는 계기를 만들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예. 대내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허세와 허세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이제 위선인데 허세가 아니라 사기질이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위선의 이제 폭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진리를 전유하고 있고 진보를 주도하고 있고 뭐 평화의 화신이 되고 이런 좋은 미사이구들을 다 동원을 해서 네. 포장을 했는데 까보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이 사기와 범죄를 통한 네. 탐욕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저기 어디야 그 박원순 그 아들 박주머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입을 안 벌렸잖아. 안 벌렸죠. 입을 안 벌렸죠. 입을 안 벌렸다고. 그러니까 입만 벌려서 한번 들여다보면 끝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의혹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뭐 박주신 씨가 결백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은 의혹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야 박주신 씨가 만약에 입을 벌려가지고 이게 진짜 뭐 그 이빨이 아니다. 사진에 나온 그 이빨이 아니다. 좀 이빨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진에 나온 거에 의하면 그 잘 사는 집 자재가 막 아말감으로 막 때우고 막 잇몸이 다 녹아 있고 이게 20대 초반에 말이 안 되는 그 사진이거든. 사진 자체는. 근데 벌려봤는데 이게 사진과 다르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이때까지 진보니 뭐니 떠들어온 그 박원순으로 이렇게 그 상징되는 그 진영 자체가 어마무시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조국의 이번에 실체가 되려나면서 가해지는 타격이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박원순은 박주신 쪽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말 조심해서 제가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걸려 법에. 그러니까 박원순 박주신 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드러났을 때에 받았을 뻔했던 타격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을 딱 끄는 거예요. 받았을 뻔했던 타격보다 인심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잽이가 박원순과 놀 잽입니까? 맞습니다. 박원순은요 저 아래서 있어.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빌미 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받았을 뻔했던 타격보다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전부. 한 100배, 20배 큰 거 같아. 100배, 1000배 큰 거 같아. 왜냐면 조국이 훨씬 더 상품성이 좋거든. 저쪽 입장에서. 그렇죠. 일단 박원순 얼굴과 조국 얼굴을 대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박원순은 서울법대 중퇴고 조국은 서울법대 제대로 그것도 뭐 최연소 입학했다고 주장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호적 고쳐가지고 호적 그런 거 아니에요. 고쳐서? 그거는 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죠. 16살? 그게 진실로 2년 호적이 잘못돼서 고쳤는지 아니면은 최연소를 또 허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려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스펙을 만들려고 아무튼 호적을 고쳐서 된 호적을 거야. 고쳐서 2년을 고쳤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그게 부수적인 효과가 있죠. 만약에 교수직을 계속했으면 2년 동안 월급을 더 타먹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 그 조국의 그 상품성으로 보면 예. 박원순 하나 망가질 뻔했던 사건보다 예. 훨씬 더 그 대형 상품이 망가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일반 지지층에서는 지지층이나 혹은 민심에서는 그게 아마 우리가 예. 뭐 우리는 굉장히 좀 박하게 그 실체를 이야기했는데 청년층이라든지 예. 또 소위 강남자파라고 하는 고급 지지층 뭐 예.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지금 대학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예. 아마 굉장히 충격을 먹고 다른 방식의 행동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막 방해도 불구하고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아마 서울대 연대고대에서 동시다발로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선언문이 동시선언문 동시선언문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 3개교 전체가 학생회가 지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방해를 했어요, 사실은. 마지못해 집회를 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이제 뭐 집회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극적 집회를 열었거나 아니면 또 학생회가 물타기를 했지. 물타기를 했죠. 물타기를 좋은 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뒷다리 잡고 물타기를 했지. 뒷다리 잡고 물타기가 우리는 뭐 정치적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촛불을 개성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일반 학생들이 다시 조직화가 되면서 이제 고대에서는 학생회를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그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직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고 졸업생까지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서울대 연대고대가 전부 학생회가 아니죠. 학생회가 아니죠. 일반 학생들이 되면서 좀 행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졸업생 연결되고 그다음 참가자 제한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황당한 집회냐면 민증 까봐. 그게 학생회에서 그랬단 말이야. 학생회에서 학생증 까봐. 학생 아니면 참가 못해. 그리고 이제 졸업생 아니면 못해 이래가지고. 민증 까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나는 그 사고 방식이 인민군 하사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아니 집회에 온 사람 보고 민증을 까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 뭐 크게 안 해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회 고대 연대는 모르겠고 서울대 고대 학생회 그 민증 까봐 이런 행태는 제가 보기엔 학생회로서의 행태라기보다 거의 이 인민군 하사관 혹은 인민군 보위군 행태거든. 그렇죠. 보위부 행태라고.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튼 간에 요새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일반 학생이 하면서 올 사람 다 오세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그 새 학교가 동시에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대학으로 번질 거예요.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전국 대학도 전부 일반 학생들 주도로 일반 학생들 순수하게. 학생회만 해도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학생 운동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화를 하고 또 네트워킹 연대를 한다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 3,400명 하니까 물론 나는 이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하고 이게 지금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죠. 많이 했죠. 어제 의사들도 했고 오늘 하는가? 의사들도 이제 번졌고. 그다음에 하루 전날에 이제 법조인들이 또 했고. 법조인들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이제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해가지고 한 206%에서 했는데 어제의 그 3,400명, 3,390명은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가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굉장히 자발적이었어요. 대개는 어떤 운동은 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일정한 주체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로부터 기획이 되고 번져나가는데 예, 예. 이번 서명은 이제 선언문 채택과 선언은 예. 몇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 위선과 부정이 예, 예. 그리고 이 부조리 모순 예, 예. 그리고 독재적인 발상 이거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는 교수들이 저도 어제 참여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참회 사실은 엄청난 수치를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선 이 대한민국의 한 교수가 예, 오로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 껍데기는 동물적인 표현이니까 70년대 우리 아주 유명한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의 껍데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껍데기하고 지금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60년대. 60년대죠. 신동엽 시인의. 네. 그게 이제 말하면 스펙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하자면 내면 없는 스펙 껍데기의 그러니까 교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 살아온 그 부조리 나는 안 그랬을까? 나도 그런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다. 조국에서 그 극단적인 걸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움칫움칫 내 자신도 일정한 정도는 저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교수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를 탐구한다. 우리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 과연 진실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섰느냐. 저 최고의 소위 말 역사상 거의 미정유의 위선을 보고 느끼는 거는 내가 진리 앞에 혹은 진실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가. 나를 한 번쯤은 다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나를 제외한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직군에 있는 사도로서의 역할, 진리를 추구하고 또 애들한테 학생들 선생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조국과 비슷한 행동을 나도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연구실 지키고 실험실 지키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진리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하는 다수의 나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묵묵히 우리 대한민국의 70년에서 지켜왔는데 또 어떤 개인적인 탐욕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출세욕이 있거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식인의 또 한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는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권력과 돈에 말하자면은 에이전트가 돼서 시류에 영합하고 그다음에 시류에 영합하는 거는 대충 그래도 잔재주라니까 볼만해요. 근데 권력계 아주 심할 정도로 영합하고 그다음에 또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시류를 너무 또 무시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는데도 사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삶을 혹은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사실은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엉켜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아마 몇몇 분들이 이걸 우리의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드리는 단순히 조국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 플러스 지식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관심 표명이 필요하다 선언을 했어요.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아름으로 이제 SNS가 되니까 카톡으로 돌리면서 몇백 명이 순식간에 늘어났는데 한 700명 되면서 이제 신문에 그게 조직이 없으니까 체계적인 전파가 안 됐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에 이제 공격받은 게 타면서 왕창 늘어났죠. 이런 거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할 때 조금 조직은 아니었지만 각 대학의
대표 서명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를 처음에 이제 오거나이징 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기대 대표로 얹으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얹으세요.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어제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당돌하게 이거를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냐. 뭐 2만 원 받고 서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런 말. 그까지는 안 하고. 그 옛날에 태극기 들고 흔드니까 언론에서 2만 원 받고 태극기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얼마나 이게 타락했냐면 제가 이거는 에피소드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황폐하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기자 질문을 하는데 뭐 아주 젊은 여자 기자가 여성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00명이 넘어가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침입이 들어왔어요. 그 침입 뭐 사이버 해킹이라고 일종의 해킹이죠. 전 X대 뭐 전두환 대통령의 이름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전대갈. 교수명 전대갈. 교수명 전대갈 그다음에 학교명 땅크대학교. 땅크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막 수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6시간, 8시간 거의 밤새 그걸 스톱을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 그 침입을 받고 난 뒤에 명단을 바르고 이 명단 바르고 또 가짜로 의심이 되는 저 명단 바르고 이 이야기를 질문에 바르고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 순간 그 여자 기자의 용어가 기자가 그런 비속어를 쓰나? 나한테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바른다는 게 뭐야? 내가 그냥 제외하고. 근데 바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난 뒤에 정중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자 내가 그냥 말을 놓았습니다. 젊은 기자. 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소를 잡아서 갈비뼈를 살을 바르다 할 때 쓰고. 니네 집안이 옛날에 대대로 백정했냐? 그러니까 막 그 정도까지 내가 그 정도까지 안 묻고. 나 같으면 그래.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기자도 교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지식인의 한 멤버로서 앞으로는 용어를 좀 잘 선택을 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장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진보, 뭐 보수 교수들이 많네요, 적네요, 뭐 이런 말을 대중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어요. 보수가 몇 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젊은 기자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정파적으로 보수냐 진보를 따지는 자리냐 아니면은 조국 사태를 보면은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장하게 나온 거는 사실은 정파적인 이유보다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다, 법무장관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적임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 껍데기는 어떻게 원시사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알찬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건데 자기가 껍데기인 것도 모자라서 딸까지 껍데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륜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느냐고. 교수가 왜 일주일 만에 3,500명이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나 같았으면 뭐라고 묻는 줄 알아? 눈 딱 보고. 여보셔. 당신 아버지도 조국처럼 당신 키웠어? 근데 그래서 스펙 만들어줘서 지금 기자질 헤쳐먹고 있어. 근데 이제 또 기자가 권력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러고서 나가지. 제가 기자들을 좀 많이 잘 아는데 그 젊은 기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반발이 나와요. 반발은 건지 근데 아무리 젊은 기자도 제가 뭐 어쨌든 이 선생이라는 그지 여기는 이제 젠틀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난 싸가지 없으면 젠틀한 내 말로는 말은 내가 굉장히 극하게 했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기자들이 다 알아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문 지식층으로 막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집될 거고 그다음에 문팔육에 대한 지지층들은 떨어져 나가고 자 이러면 이제 여론 독재나 여론 세뇌 이게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파산한 거지. 문재인의 여론 독재 체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극단적으로 히틀러에서 보듯이 사람들을 개별서적으로 이 프레임을 짜서 세뇌시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도적인 공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독재를 해나가는데 내가 아니고 인민이 원하니 국민들이 원하니 이렇게 한다. 그게 다 모든 독재자들의 중요한 독재의 원천 아닙니까? 좋은 자, 그래서 여론 공작이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여론 공작의 일선 부대가 사실은 조중동이었잖아 그동안. 네.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섰습니다. 조중동이 많이 돌아섰죠. 특히 조선일보. 국내 정치만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뭐 자기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성향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정치적 게임의 어떤 판도를 봐서 성산이 입혀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상업주의적인 영향이든 우리가 이 서명이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744명의 교수들이 이미 서명한 시국선언문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알려졌죠.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하면서 하루에 더블링을 했어요. 744명에서 1,500명, 1,500명에서 3,000명을 넘어가는 게 이틀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유튜브도 하고 하지만은 소위 말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매스컴의 역할을. 매스컴의 역할을. 그래서 이게 매스컴이 최소한 뭐 100% 중립적이지는 않지만은 매일매일의 그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이나 국회 권력에 대해서 최소한 바킹독이 아니라 와치독, 그러니까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은 중립적인, 가급적이면은 그런 뭐 중립이라고 하는 걸 내가 기대하는 건 난망이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역할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정상화되겠다. 쉽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조중동이 문재인의 문팔육의 개였잖아. 뭐 그런 측면이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죠. 조중동이 문팔육을 만들어냈죠. 만들어줬죠. 권력을 잡도록 만들어줬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이런 사태들 거치면서 문팔육을 흔들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조선이 자 이거 믿을 수 있나 모르겠어. 나는